안녕하세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오늘은 48세 여성의 외로움을 노린 치밀한 사랑사 기극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극적으로 각색한 허구입니다. 등장인물과 지명, 사건 전개는 모두 창작이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누나, 제가 누굴 이렇게 좋아한 적은 처음이에요. 현우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현우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을 속인 전과자입니다. 그날 저녁 윤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험 상담이 길어져서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48배 나이에도 아직 정정한 편이지만 요즘 부쩍 피로가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물론 혼자 사는 집이니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따라 그 정적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고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은 서진은 주방으로 향했어요. 저녁을 거를 생각은 없었지만 뭔가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며칠 전에 사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김치찌개 하나 끓여 먹기도 귀찮았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여서 거실 테이블에 앉았죠.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별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뉴스는 너무 우울했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서진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이 시간이면 항상 서진아, 밥 먹었니? 하고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때는 그런 전화가 귀찮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네요. 식사를 마친 서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혼하기 전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도 남편은 늘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고 서진 혼자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적어도 누군가 들어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지금은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집에서 혼자예요. 그러고 보니 큰아들 준호에게서 연락 온 지도 한 달이 넘었네요. 대학생이 되더니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둘째 지원이는 그나마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주지만 역시 자주는 아니에요. 아이들도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설거지를 마치고 서진은 어머니가 쓰시던 찻잔을 꺼냈습니다. 연보라색 꽃무늬가 그려진 작은 찻잔이었어요. 어머니는 이 찻잔으로 매일 저녁차를 드시곤 하셨거든요. 서진도 요즘 어머니를 따라 차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따뜻한 녹차를 우려내며 서진은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혼 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공허함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일로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었어요. 친한 동생 연희 정도가 그나마 가까운 사이였지만 연희도 자신의 가정이 있으니 자주 만날 수는 없었죠. 찻잔을 들고 소파에 앉은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가로등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른 집들도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일상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겠죠.
문득 서진은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오전에 고객 상담 2건, 점심시간에는 보험료 정산, 오후에는 신규 고객과의 미팅.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혼자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서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삶이긴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기도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결국 이렇게 혼자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연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잘 지내지?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 못했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만나자. 서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주말에 만나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진은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연희와 만나면 이런 답답함도 조금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수다를 떨 수 있을 테니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 반이었습니다.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하니 슬슬 잠자리 준비를 해야겠어요. 서진은 찻잔을 씻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주말이 되자 서진은 연희와 약속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연희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연희의 첫마디였습니다. 서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그래.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잖아. 가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 아, 또 그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언니도 참 답답해. 이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연희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조금 민망했지만 연희의 성격을 아니까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게 말처럼 쉽냐? 나이도 이제 48인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니까. 언니, 아직 충분히 젊어. 그리고 요즘 시대에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해? 연희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있잖아, 언니. 내가 좋은 곳 하나 알고 있어. 여성 전용 마사지샵인데 거기 진짜 좋아. 마사지샵? 서진이 의아해하자 연희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응, 클로에라고 하는 곳인데 완전 고급스러워. 그리고 거기 마사지사들이 정말 실력이 좋아. 특히 어깨나 목 결린 거 완전히 풀어줘.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 집에서 파스 붙이면 되는데 굳이 돈 들여서. 아이고, 언니 진짜 답답해. 자신한테 좀 투자해. 매일 일만 하고 집에만 있으면 당연히 우울해지지. 가끔은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한다니까. 연희의 말에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요즘 어깨와 목이 많이 결려 있긴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직업병이었죠. 그런데 비싸지 않아? 언니가 한 달에 보험료로 버는 돈 생각해봐. 이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진짜 시원해져. 나도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 연희는 계속 권했습니다. 서진도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와? 다양해. 직장 여성들, 주부들, 언니 또래분들도 많아. 다들 스트레스 풀러 오는 거지.
그리고 거기 마사지사들이 정말 친절해. 대화도 잘해주고. 서진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에 가본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연희의 말을 들어보니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럼 예약은 어떻게 해? 아, 관심 생겼네. 내가 연락처 줄게. 전화해서 예약하면 돼. 처음이라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야. 연희는 휴대폰을 꺼내 클로에의 전화번호를 서진에게 보여줬어요. 서진은 자신의 휴대폰에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냥 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냐? 응, 여성 전용이라 모두 여자인데 딱 남자 한 명 있어. 그 남자분 정말 전문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야. 여자들만 상대하는 일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 서진은 약간 당황했습니다. 잘하는데 남자 마사지사라고? 언니 괜찮아, 정말 전문가야. 실력이 최고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받아봤는데 완전 다른 세상이었어. 연희의 확신에 찬 말에 서진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도현우. 나이는 30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 정말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야. 말도 별로 않고 일에만 집중해.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평생 남자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연희의 말을 들어보니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닌 것 같았어요. 예약할 때 여자 마사지사로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언니, 그 사람 실력이 정말 좋아. 한 번만 받아보면 알 거야. 그리고 완전 전문적이야. 이상한 생각 전혀 안 해도 돼. 카페에서 나온 후에도 서진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연희가 준 전화번호를 보며 망설였어요. 실력 좋은 마사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남자 마사지사라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어깨를 주무르며 거울을 봤어요. 목과 어깨 라인이 정말 뻣뻣해 보였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몸이 많이 굳어 있었어요. 한 번만 가보자. 서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연희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구나 여성 전용이라고 하니 안전하겠죠. 다음 날 점심시간에 서진은 클로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냥한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클로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사지 예약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언제쯤 오실 예정이세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가능할까요? 금요일 오후 6시는 어떠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죠? 네, 처음이에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위치며 준비사항이며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서진은 예약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서진은 클로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외관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은은한 조명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윤서진 고객님이시죠? 리셉션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대기실은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처음 오셨다고 하셨는데 간단히 상담부터 해드릴게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진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어깨와 목의 상태, 평소 스트레스 정도 등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서진은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실력이 좋으신 현우 선생님께서 담당해 드릴 예정입니다. 남성이시고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괜찮으시죠? 아, 예. 동생에게 얘기 들었어요. 실력 좋으시다고. 서진의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직원은 서진을 개별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옷은 여기 있는 가운으로 갈아입으시고 준비되시면 벨을 눌러주세요. 혼자 남겨진 서진은 주위를 살펴봤어요.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사지 침대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죠. 서진은 천천히 옷을 벗고 제공된 가운을 입었습니다. 벨을 누르고 잠시 후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겠습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우가 들어왔어요. 서진은 순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젊고 단정한 모습이었거든요. 키는 평균 정도였고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에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연우입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고 들었는데 편안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현우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현우는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진은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현우의 차분한 분위기 때문인지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현우의 손이 서진의 어깨에 닿는 순간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웠거든요. 그리고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어깨가 많이 굳어 있으시네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나 봅니다. 네, 맞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든요. 목 뒤쪽도 많이 뻣뻣해요. 조금씩 풀어드릴게요. 현우는 말수가 적었지만 필요한 말은 꼭 해줬어요. 그리고 마사지 실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서진은 점점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현우의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충분히 물을 마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진은 정말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어깨와 목의 뻣뻣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옷을 갈아입은 서진은 리셉션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현우 선생님 실력이 정말 좋으시죠? 네, 정말 잘하시네요. 서진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서진은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땠어? 정말 좋았어. 몸이 이렇게 가벼운 건 오랜만이야. 그렇지? 현우 씨 실력 정말 좋지? 응, 생각보다 더 전문적이었어. 그리고 정말 차분하고 예의 바르더라. 서진은 솔직한 감상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남자 마사지사라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받아보니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갈 거야? 생각해 볼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서진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몸이 편안해서인지 꿈도 편안했어요. 한 달 후 서진은 다시 클로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현우가 담당했어요. 두 번째라서 그런지 처음보다는 덜 어색했습니다. 지난번 이후로 어깨 상태는 어떠셨어요? 현우가 물어봤습니다. 서진은 조금 놀랐어요. 자신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좀 더 깊숙이 마사지해 드릴게요. 현우는 여전히 전문적이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대화를 나눴어요. 서진도 자연스럽게 응답했습니다. 일이 많이 힘드시죠? 그냥 그래요. 보험일이라서 사람들 만나는 게 많거든요. 보험 일을 하시는군요. 힘든 일이겠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방문을 거듭하면서 서진과 현우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현우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서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서진도 현우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네, 당뇨가 심하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동생도 아직 학생이라서 현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서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군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고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보람돼요. 현우의 말에 서진은 더욱 마음이 기울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현우가 대견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면서 서진은 현우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것이었는데 어느새 현우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현우의 따뜻한 손길과 조용한 위로가 서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사지가 끝난 후 서진은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현우 씨, 어머니 병원비가 많이 부담되시죠?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좀 그래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서진의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보다 12살이나 어린 현우가 그런 부담을 혼자 떠안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좋은 와인이 하나 있는데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평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현우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서진은 계속 권했어요. 정말 좋은 화이트 와인이에요. 어머님이 약간씩 드셔도 좋을 거예요.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혼자 마시기엔 아까워서요. 결국 현우는 서진의 정성을 받았습니다. 서진은 집에 있던 비싼 와인 한 병을 가져다 줬어요. 현우는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진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현우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고객 관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서진은 가끔씩 현우에게 작은 선물들을 건넸어요. 비타민, 좋은 차, 때로는 용돈 봉투까지. 현우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서진의 진심을 알고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어느 날 현우가 서진을 누나라고 불렀어요.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더 이상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관계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현우 씨도 편하게 말해요. 우리 이제 친구 사이잖아요. 네, 서진 누나. 현우의 미소가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서진은 그런 현우를 보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연희는 서진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여.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그래. 그냥 마사지 받으니까 몸이 편해서 그런가 봐. 서진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에 대한 마음을 연희에게 털어놓기가 조금 부끄러웠거든요. 혹시 그 마사지사랑 뭔가 있는 거 아냐? 연희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진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친절하니까 고마울 뿐이야. 언니, 나 언니 오래 봐서 아는데 분명 뭔가 있어. 얼굴에 다 써 있어. 연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괜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이야. 언니 조심해.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친절한 게 직업이잖아.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 연희의 충고에 서진은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연희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어. 조심할게.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현우에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현우와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뜻밖의 고백을 했어요. 마사지가 끝난 후 현우는 평소와 달리 서진 곁에 앉았습니다. 누나, 제가 이상한 말 해도 될까요? 뭔데? 말해봐.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우의 진지한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저, 누나를 만나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누나 만나는 날이 기다려져요. 서진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현우의 솔직한 고백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나, 내가 누굴 이렇게 좋아한 적 처음이에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도 마음이 떨렸습니다. 현우 씨,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갔나요? 누나는 저보다 훨씬 좋은 분이신데. 아니야, 나도 현우 씨 만나는 게 즐거워. 서진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어요. 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누나도 저를. 응, 나도 현우 씨가 좋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현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이제 특별한 친구야. 그날 이후 서진과 현우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사지 시간은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현우는 자신의 어려운 가정사를 더 자세히 털어놨고 서진은 이혼 후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누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무슨 소리야? 현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 서진은 현우를 진심으로 아꼈어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현우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누나 덕분에 요즘 일도 힘들지 않아요. 누나 생각하면 힘이 나거든요.
현우의 말에 서진은 가슴이 벅찼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직 연희에게는 이런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연희가 걱정할 게 뻔했거든요. 한 달 후 서진은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의 약속된 시간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여보세요, 현우 씨? 서진이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현우가 겨우 받았어요. 아, 누나. 죄송해요. 요즘 좀 바빠서요. 현우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멀게 느껴졌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예약하려고 했는데 가능할까? 금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고객이 있어서요. 그럼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도 좀. 제가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현우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진의 전화를 항상 반가워했는데 지금은 피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더 지나도 현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불안해졌어요.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생각해봤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서진은 클로에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윤서진인데요. 현우 선생님 예약하고 싶어서요. 아, 잠시만요. 직원이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기다리라더니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한데요, 현우 선생님이 당분간 휴직에 들어가셔서 예약이 어려워요. 휴직이요? 언제부터요? 자세한 건 저희도 다른 선생님으로 예약하시겠어요? 서진은 당황했어요. 현우가 휴직했다는 소식을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진은 현우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서진은 참을 수 없어서 직접 클로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잠시 휴업합니다. 재개 없이 별도 안내 예정. 서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며칠 후 서진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서진 씨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관할 경찰서 강력반 차영사라고 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경찰서요? 무슨 일이세요?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걸까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고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차 형사는 50대 초반의 인상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도연우 씨에 대해 무슨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현우 씨가 무슨 일이라도 일단 어떤 관계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클로에에서 마사지를 받던 고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차 형사는 서진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혹시 도연우 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으신가요? 금전적인 도움이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선물이나 용돈 같은 것 말입니다. 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왜요? 차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윤서진 씨, 혹시 도연우라는 이름이 가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가명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수사? 현우 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가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러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금전을 받아낸 의혹이 있어요. 그럴 리 없어요. 현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서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차 형사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저희도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하는 중입니다. 혹시 더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차 형사는 명함을 건네주며 당부했어요. 경찰서를 나온 서진은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현우가 자신을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병원비, 동생 학비,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집에 돌아온 서진은 현우에게 받았던 모든 선물들을 보았습니다. 현우가 직접 만들어줬다던 팔찌, 어머니가 좋아한다며 고마워했던 와인.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설마 나를 속인 거야? 서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현우의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눈빛이 모두 거짓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차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윤서진 씨,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차 형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했어요. 조사 결과 도연우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실명은 김태식이고요. 김태식이요? 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받아낸 전과가 있어요. 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현우가, 아니 김태식이 사기꾼이었다는 건가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수법도 거의 비슷해요. 어려운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점점 친밀해진 후 금전적 도움을 받아내는 거죠. 서진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김태식은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태식이라는 이름, 전과자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도현우, 아니 김태식. 서진은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토록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손길, 진심이라고 믿었던 고백,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서진은 뭔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현우에게 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진은 서둘러 통장과 카드 내역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500만 원, 동생 등록금 800만 원, 생활비 지원 300만 원.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지난 반년 동안 현우에게 준 돈들을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로 시작했지만 현우의 가정 형편을 듣고 나서부터는 큰 돈을 건네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당뇨가 심해져서 수술이 급하다고 했을 때 서진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현우가 울먹이며 어머니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서진은 주저없이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할 위기라고 했을 때도 800만 원을 빌려줬죠. 월세가 밀려서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고 했을 때도 현우는 그때마다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서진은 그런 현우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아끼지 않고 도와줬죠. 총 3,200만 원. 서진은 계산을 마치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적금의 대부분이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보험 상담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2년치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서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의심 없이 줄 수 있었을까요? 현우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연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뭐해? 목소리가 이상한데? 연희야. 서진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희에게 현우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울고 있어? 응.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뭔데? 지금 바로 갈게. 연희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서진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문을 열어준 서진을 보자마자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서진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현우와의 만남, 점점 깊어진 감정,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들은 충격적인 사실까지. 뭐라고?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다고? 연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도현우라는 이름도 가명이었고 실제로는 김태식이라는 전과자였어. 세상에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연희는 화가 났지만 서진을 더 혼내지는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것을 알았거든요. 언니, 그래서 돈은 얼마나 잃었어? 3,200만 원. 뭐라고? 연희는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상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언니, 그게 다 무슨 돈이야? 어머니 수술비, 동생 등록금, 생활비. 현우가 정말 어려워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어. 아이고, 언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연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서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언니 잘못 아냐? 그놈이 나쁜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서진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특히 현우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릴 때마다 속았다는 사실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 손길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왜 그리 안도했을까? 서진은 혼잣말을 했어요. 현우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차영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윤서진 씨, 김태식을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부산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여성을 속이다가 붙잡혔어요. 그런데 부산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7천만 원이요? 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인데 김태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하며 거액을 받아냈어요. 서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도 현우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뻔했는데 만약 그랬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끼리 자조 모임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혼자 상처받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자신만 바보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현우와 마지막으로 마주한 날을 회상했습니다. 현우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어색해 했어요. 그때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누나, 내가 누굴 이렇게 좋아한 적 처음이에요. 현우의 그 말조차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서진은 또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서진은 어머니가 쓰시던 찻잔을 꺼냈습니다. 녹차를 우려내면서 눈물이 찻잔에 떨어졌어요.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서진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속아서 3,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잃고 나니 미래가 막막했어요.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열심히 모으던 돈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후로도 자주 서진을 찾아왔어요. 언니, 너무 자책하지 마.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지. 언니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렇게 큰 돈을 의심도 안 하고. 어리석은 게 아니라 순수한 거야. 그런 언니가 나는 좋아. 연희의 위로에도 서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현우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큰 결심을 했어요. 혼자서는 이 상처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연희야, 나 심리 상담 받아볼까 해. 좋은 생각이야. 전문가한테 도움받는 게 나을 거야. 서진은 처음으로 병원 심리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3,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잃은 충격과 배신감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상담실 문 앞에서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심리 상담실에 들어선 서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상담사 앞에 앉았습니다.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 상담사였어요. 처음 오시는 거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의 외로움, 현우와의 만남, 그리고 3,200만 원을 잃게 된 경위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상담실을 찾아오신 용기가 대단합니다. 상담사의 따뜻한 말에 서진은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을까요? 바보가 아니에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48인데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느끼고 따뜻한 관계를 원해요. 서진 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을 들으며 서진은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제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상처가 너무 커서 모든 게 두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치유해 나가면 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서진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차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윤서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태식을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할 말씀이 있어요. 사실 다른 피해자분 중에 김정숙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피해자들끼리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세요. 자조 모임이요? 네, 그분이 서진 씨도 모임에 참여하시면 좋겠다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물론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서진은 망설였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과 만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차영사의 배려 깊은 말에 서진은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연락처를 드릴게요. 토요일 오후 서진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어요. 작은 회의실에 6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대도 다양했어요. 30대부터 60대까지.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서진이 인사하자 다른 분들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에요. 차영사님을 통해서 연락드린 사람입니다. 정숙 씨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김미경이에요. 부산에서 온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온 김미경 씨는 5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차영사가 말했던 7천만 원 피해를 입은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미경 씨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서진도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면서 투자금을 요구했죠. 저한테는 어머니 병원비라고 했는데 다른 피해자 한 분이 말했어요. 아, 저한테도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당뇨가 심하다고. 서진은 놀랐어요. 현우가 자신에게만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던 거네요. 그 사람 정말 치밀해요. 각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했더라고요. 정숙 씨가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혼자 끙끙 앓았는데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요. 맞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덜 부끄러워요.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며 이야기했어요. 서진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200만 원을 잃었어요. 평생 모은 적금이 다 날아갔죠. 저는 7천만 원이에요.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미경 씨의 말에 다들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도 의미가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잖아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도 함께 해나가고 있어요. 변호사도 소개받았고요. 서진은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됐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 경험자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어떻게 이런 모임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서진이 물어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혼자 끙끙 앓았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다른 피해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 형사님께 부탁해서 다른 분들 연락처를 받았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이셨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혼자 아파하는 것보다는 함께 이겨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미경 씨가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서진 씨,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져요. 정말요? 네, 물론 아직도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예전처럼 자책하지는 않아요. 미경 씨의 말에 서진은 희망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온 서진은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희야, 오늘 피해자 모임에 다녀왔어. 어땠어? 생각보다 좋았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 다행이다. 언니 목소리가 좀 밝아진 것 같아. 응,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어요. 아직도 현우에 대한 생각이 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후 차영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윤서진 씨, 재판 일정이 나왔어요. 다음 달 중순에 첫 공판이 열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식이 다른 피해자들한테는 사과 편지를 보냈는데 서진 씨한테도 괜찮으시면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서진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현우이. 아니, 김태식의 사과 따위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다시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네, 피해자 모임도 참여하고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변화네요.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일단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잃은 돈도 다시 벌어야 하고 그것도 좋지만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는 마세요. 상담사의 조언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료실에서 나온 서진은 울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우에게 속았다는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부를 망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김태식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재판은 한 달 전에 끝났습니다. 김태식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 증언했고 서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태식을 다시 본 순간 서진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김태식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정리가 된 상태였거든요. 피해자 자조 모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됐습니다. 서진은 모임의 운영진으로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나 싶어서 새로운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서진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 너무 순수했던 거라고요. 서진의 말에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믿으면 되는 거죠. 정숙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모임에는 1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일에도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고객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에게 속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서진 언니, 요즘 정말 달라 보여. 연희가 말했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뭔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예전보다 당당해 보이고, 그런가? 나도 모르게 변한 모양이네.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예전과는 다른 자신을 느꼈습니다. 상처받기 전보다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니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어? 연희의 질문에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발전이야. 심리 상담도 계속 받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면 됐습니다. 상담사는 서진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물론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진은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 한 남성이 앉았어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계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경계했을 텐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벚꽃이 정말 예쁘네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혼자 산책 나왔는데 이런 좋은 날에 혼자 있으니까 조금 쓸쓸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서진은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경계하기보다는 건전한 호기심이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여기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제안에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카페에서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이혼한 중학교 교사였고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서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놨어요. 물론 김태식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물론이죠.
제 연락처만 드릴게요. 서진은 전화번호를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어. 하지만 나 자신부터 아껴줄 거야. 김태식에게 당했던 일은 분명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자신의 전부를 망치지는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오히려 더 현명해진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찻잔에 차를 우려내며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많이 아팠지만 더 강해졌어요. 서진은 혼잣말을 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그 남성에게 연락을 했어요.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알아가기로 했어요. 피해자 모임에서 서진은 자신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아직 친구 사이지만 천천히 알아가려고 해요. 좋은 일이네요. 서진 씨가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희망이 생겨요. 새로운 피해자가 말했어요. 시간이 약이에요.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 나아질 거예요. 서진은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진심 어린 위로를 해줄 수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서진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법도 알게 됐습니다. 그날의 향기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향기였지만 더욱 진하고 깊은 향기였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